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면 반응을 하고 사는 게 맞는 건데요. 너무 예민하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감정이 올라오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무던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감정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마구 반응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도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도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혀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애매한 말인 경우에도 가급적 나쁘게 해석해서 나를 욕하는 말이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기 사랑이 부족하고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가급적 모든 사람의 행동과 말을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나고 불편한 마음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느라고 쉴 틈이 없죠.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잘 아느냐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의 어머니는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6살짜리 딸하고 저희 엄마하고 자주 다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너희 집 쌀이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밥을 드리면 자꾸 밥을 반밖에 안 먹겠다고 그러고 음식을 자꾸 거절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항상 빠져 있어요. 아이가 그림 그리는 책상이 있는데 할머니가 거기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러면 아이가 할머니 여기 내 자리야 여기 앉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냐? 내가 빨리 없어져 버려야지. 그리고 저를 불러서 6살짜리 얘가 할머니를 너무 미워해서 안 되겠다. 나 여기 살면 안 되겠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가 하지 않은 말까지 왜곡해서 듣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 뭐 이것 좀 두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할머니 가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주변의 모습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 위한 방법 첫 번째로는 자기 안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지 내면을 성찰하고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알아차림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덜 반응하면서 살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이 덜 맞춰지고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에 초점이 더 맞추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시각적으로 상상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거슬리게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얽혀서 서로 괴로움을 주고받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좀 더 긍정적인 쪽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것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중심이 잡힌다면 그냥 여기 내가 존재하는 이 자리에 머무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투사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에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면의 부정성, 무의식을 정화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삶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확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지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면의 부정성이 점점점 강화되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곱씹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좀 덜 집중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괴로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할수록 내 정신적 에너지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 사념이 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바라봐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바라봐주면 그 마음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집중할 만한 긍정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불행한 상황에서 괴로워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자꾸 무의식이 그 상황을 만들도록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해서 기쁘고 뿌듯하고 이런 마음을 연습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무의식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나는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고요. 누군가의 선행과 미담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잘됐다, 기쁘다, 좋겠다 이런 쪽으로 흥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더 반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 괴로움 이런 쪽에 더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에고가 더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다, 사랑을 느낀다 이런 쪽에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신성이 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분노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 사회에 익숙하게 살아왔고 그런 쪽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이지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밝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강하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평화를 바라는 마음, 소망을 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퍼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더 에너지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쪽이 더 개발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매 순간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를 보면서 그쪽을 더 키워나가면 됩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덜 반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착각할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그 거울에 비친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내 마음에 비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인간의 표면의식 상태에서 바라볼 때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은 내 주관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색안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이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겠어요. 저 사람은 직업이 뭐고 가족은 어떻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판단하는 생각들이 대부분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속에 무의식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왜곡되는 것이죠. 내면에 부정성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요. 친구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을 때 너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얘기하고 자기 머릿속이 부정적이니까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실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마음속엔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자기 소개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이해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왜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을까? 내 마음에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을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경우에도 저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그런 면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에게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 저 사람도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혐오할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나는 실제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색안경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이지 실제 진짜 나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오해를 이해하라는 것은 저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뭐 생긴 대로 살으라지? 이렇게 포기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장시켜서 그 사람들의 어리숙한 모습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떼쓰거나 부족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른이 어른의 기준으로 너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냐고 혼내지 않잖아요.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면을 이해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아무리 50, 60, 70살이 되더라도 마음속의 감정은 5살짜리 어린아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항상 작은 일에 삐지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어른이든지 나의 부모님이든지 윗사람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내면에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뒤에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생각들이 다 깔려 있어요.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나에게 환하게 웃어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짜증내거나 화를 낼 수도 있고 이걸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악마다 말할 수 없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같이 싸우게 된다면 무의식에 같은 것이 있어서 똑같은 부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얽혀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다면 나는 거기에 얽혀서 싸우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힘든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닿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비난하고 싸우고 괴로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 비슷한 단계에 비슷한 부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A라는 사람은 계속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요. A라는 사람이 계속 그런 상황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은 맞지 않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 A라는 사람은 괴로움을 주고받을 새로운 카르마 짝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툭 던져서 상대방을 찔러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평온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뱉은 부정적인 감정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똑같은 에너지가 있어야 두 마음이 동기감응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만 분노와 혐오가 가득 들어있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없다면 자기가 내뱉은 혐오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그것은 모두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몇 배는 더 강해져서 돌아간다고 해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얽혀서 같이 싸우다 보면 끝이 없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의 싸움도 많은데요. 특히 저처럼 유튜버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악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래도 악플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오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일일이 다 제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그게 의미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미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트집 잡아서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어떤 원인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가치관이나 의견이 달라서 다른 주장을 하는 댓글의 경우에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혐오나 비난이 담긴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삭제를 하거든요. 그런 댓글을 쓰는 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힘들고 살기가 힘든가 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나 보다. 심지어 만나보지도 못한 유튜버 얼굴만 보고서도 미워하는 댓글을 달 정도라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에 가득 차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씩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같이 싸우게 된다면 나의 안에도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자기 내면의 부정성을 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2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삶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비친 것은 나의 환영일 뿐이지 실제 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나의 삶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평온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